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때마침 오늘 국토부의 그 수장이 바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죠. 그리고 현재 LH 사장으로 바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드디어 이제 그 김현미 장관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이제 비난 지탄까지 받았잖아요. 잘못된 정책으로 또 말 한마디 자체가 오히려 시장 안정보다는 거리가 먼 이러한 어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감과 비난이 많았는데 어쨌든 공도 있고 또 과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새로 된 내정자가 기대할 만하다. 이제 새로운 정책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오늘 뜻깊게 이 인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내정자가 마침 저도 LH의 그 부동산 자문위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분과는 오래전부터 방송도 같이 했고요. 또 자문위원을 하니까 또 아주 최근에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번의 철학, 정책 기조, 방향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잘한 인사.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는 참 잘했고 언론도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가장 큰 고민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핫 이슈잖아요. 정책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적임자가 이제 될 것인가? 또 변창은 현재 LH 사장은 내정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과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공급 확대 정책이잖아요. 전세값 안정 대책이잖아요. 전세 시장 안정을 좀 꾀할 수 있는 묘책을 낼 만한 그러한 훌륭한 인재인가, 능력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이죠. 그러니까 현황, 미래 변화, 전략 이렇게 좀 짚어보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 국토부 장관이 제가 볼 때는 맞춤형 그 코스를 걸어왔어요. 이 맞춤형.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세종대 교수를 하면서 여기 부동산 문제, 도시 문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주거복지, 도시재생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SH 사장을 해요. SH 사장할 때도 저도 만나본데 상당히 SH 사장할 때 주거복지라든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H 가서도 최근에 내놓은 청년 임대라든지 지금 대통령께서 질 좋은 임대 아파트,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임대주택 이게 다 아이디어가 LH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그리고 상계 신도시도 무엇보다도 빠르게 또 이 상계 신도의 컨셉을 아주 잘 잡았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이런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또 교통대책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했다고요. 그리고 상계 신도시에 관해서는 정말 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휴일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일에 대한 열정, 의지, 목표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해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왜 마이웨이 얘기를 잘 안 듣는다.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한다. 심지어 대통령님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 보고가 되어 있는 건가?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근본적 이유는 알고 지금 이런 대책을 내는 건가? 이런 의구심, 의문을 넘어서 의구심도 들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자신하고, 저의 얘기도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얘기를 늘 경청하고, 그걸 또 경청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정책화하고 계획화하는데 몹시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뭐 변창흠 내정자를 칭찬하려고 이 시간 안 한 건, 이 시간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아시죠? 그래서 정말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딱이다, 저격이다, 최적임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잖아요. 그 근본 이유가 뭐죠? 공급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인정도 하지 않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좀 전에 상기 신도시에 약 23만에서 30만 가구, 또 크고 작은 택지에서 내놓겠다. 이게 이제 변창흠 내정자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뭐 관광호텔을 비롯해서 조금 시중의 평가는 좋지 않죠. 뭐 닭장을 짓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다가구, 다세대 빌라를 이렇게 좋게 지어서 공급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 이게 이분의 아이디어고 실질적인 정책의 주체였고, 또 그 일을 한 LH 사장, 현직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과거의 경력, 관심사, 정책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기,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집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모두가 다 자불안석에 자고 우면하는, 그리고 특히 집 없는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30, 40대는 절망하고 마는 이생직망이죠. 벼락거지죠. 나는 망했다 그러고, 연끌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는 이분의 그런 기대가 크고, 또 기대를 어느 정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변화를 예측을 했는데 우려도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분은 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변창흠 교수님하고 가까운 김수영 교수님, 저하고도 잘 아는데 이분이 썼던 뭐 아파트는 끝났단가?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부동산은 곧 정치라면서. 지금 정치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치력이 좀 떨어지는 거,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에요.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입법부가 있고요. 우리나라 정책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중심이 아니라 기재부도 관여가 되어 있고요. 상위 부서죠, 부총리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말들은 다 하고 있어요. 뭐 총리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혼자의 철학과 혼자의 능력과 혼자의 정책 아이디어만으로 이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스러운 이런 목소리도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대통령께서 변창흠 내정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또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인사로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정책의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변창흠 이 내정자께서는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공공 임대의 우선 감침, 제가 그랬거든요. LH가 할 일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7.2%에서 16%, 제가 여러 번 한 말입니다. 부사장하고 같이 이번에 놀려는 게, 이게 LH가 해야 될 진짜 임무다.
주된 임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걸 실현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기대하는 분야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자 하는, 우리는 소유욕이 가장 강력한 욕망이잖아요. 내 집을 가졌을 때 중산층 이상은 주거 안정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주거 행복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공공 분양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선회하지 않을까,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꽉 막힌 이 부동산 시장의 숨통,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대, 그러니까 공급 확대 기대, 내 집 마련의 기대,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서울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도 정책에도 좀 변화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라도, 다 풀자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환경 파괴론자입니까? 이 과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은 또 2030년에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확대, 활성화, 또 그린벨트도 필요하다고 봐요. 푸는 것도.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보다 먼저잖아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죠. 저도 그 박원순 시장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이 문제 둘이서 관저에서 만나서 얘기했었어요. 그분도 경청하시고. 근데 결국은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이제 또 고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태릉 쪽도 사실은 그냥 아파트만 짓자고 한 건 아니에요. 저의 또 역할 잘못하면 이게 비난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또 방어 삼아서 그렇지 않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서 그런데, 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김진표 의원께서도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반대, 인프라의 반대,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이 내놓아진다면 시장은 안정의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분이 공급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뭐 GTX, ABC, 신설 역세권에도 미니 신도시, 크고 작은 택지 개발이나 미니 신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직접 들었던 말 중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다양하다, LH는 준비되어 있다. 이거 저희 유튜브 듣는 분만 이게 들으시겠지만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번째지만, 이분의 목표, 공급에 대한 철학,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준비되어 있는 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된 분이라서 정말 잘 할 거라고. 뭐 얼마나 이걸 속도감 있게 빠르게 뭐 청와대와 총리실과 기재부와 또 여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지,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다. 제가 볼 때는 최적임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조금 한번 좀 지켜보시죠. 지금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이제 집을 사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절망감, 또 집값은 더 오를지 모르, 이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앞 시간에 말한 버블에서 말했던 낙관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정책이고 유동성이고 또 기대감, 낙관론이 한번 부동산은 형성이 되면 오랫동안 가요. 이 부동산 경제학에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할 것은, 이대로 가면 정말 정점을 맞아서 거품이 터지다, 버블이 폭발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의 변화가 온다면 조금 이제 시장을, 이제 비수기잖아요. 좀 보면서 새로운 장관의 구체적 정책이 좀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좀 집을 사도 늦지 않을까. 또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이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나 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쯤이면
오를 만큼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국제 가격과 비교해도 이제 상당한 버블이 있을 수 있다. 버블은 꺼진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수익률도 예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 위험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과도기적인, 그래서 저는 전환기라고 봅니다. 짧게 한다는 게 제가 잘 아는 분이 마침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었고 또 우리 시장이 반길 만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저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가운데 전망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전략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